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세계사 학생이 이제 선택해서 세계사 한번 읽어보는데요. 고대 때 이게 BC는 비포 크리스트고 아노 도미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예수 탄생이 이게 4년이에요. 기원 AD 4년. 근데 이제 잘못 계산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BC 1년, 2년, 3년에서 이렇게 BC 10세기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서기, 서력 기원 해갖고 가는 건데 예수 탄생이 0년은 아니고 4년이에요. 넓혀보면 고대에서 지중해 알죠? 유럽 밑에 이탈리아 있는 데께 세계 그리스, 로마 그런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 근처에서 시작되고 흘러가는데 그리스에서는 이제 민주정치,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의 국민은 뭐냐? 남자면서 중장부병, 이제 자기 돈으로 갑옷도 있고 칼도 살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민주정치에서 여기서는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중장부병, 무겁게 장비를 해서 싸울 수 있는 보병들을 민주정치로 하는데 BC 8세기에서 BC 400년이니까 마이너스 800년에서 마이너스 400년 사이에, 그죠? 이때 이 국민 중에서 좀 센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제 귀족들이 정치하면 귀족정이고, 그럼 귀족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렇지? 그러면 돈이 많으면 2표 행사하고, 돈이 적으면 1표 행사하니까 금권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권력이 아주 센 사람이 생기겠지. 그 사람이 참주야, 참주. 귀족들에서 금권이 되고 참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주들을 도평추방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조각 같은 데다 이름 써가지고 던져놓으면 그게 도편이거든. 도자기 파편 조각으로 이름 써갖고 누가 독재한다 쫓아내라. 그래서 다 모이면 이름 보고 제일 많은 애 쫓아낸다고. 그러면 민주정이 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제 말빨을 공부하지 정치사들이. 그래서 말빨을 공부를 해가지고 중우정치는 어리석을 우중반 열등만 아니 우중생 이런 거 말고 어리석을 우 바보 대중이 바보처럼 되는 정치가 중우정이야. 자, 금권정은 뭐라 그랬어? 금력 돈이지. 솔론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려는 솔론의 개혁정치인데 어쨌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 투표권,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부여를 했다고. 자, 수당 돈 주네? 그지?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데, 국민회의에서 다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니까 큰 아고라라는 큰 광장에 모여서 추첨을 하면서 했어. 장군도 추첨을 하고, 대장도 추첨을 하고, 직접 민주정치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시대에 민주정치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가 먼저 발전했는데, 이게 조그만 도시국가야. 그러니까 대전시만 하면 국가가 딱 되고 그때는 그랬어. 근데 여기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돈이 많지. 그치? 근데 이 아테네는 해변가에 많았으면 이 산속에 스파르타라는 국가가 있어서 여기는 노예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고 국민들은 다 전투 기술을 연마를 했어, 남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쌓아갖고 아테네가 처음에는 상공업과 무역을 발달해서 먼저 발전했지만 둘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겼어.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거 들어봤어? 두드러 패면서 그 교육시킨 거니까 어릴 때부터 애를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야. 스파르타 학원처럼. 이해됐죠? 근데 얘네 봐봐. 이 그리스가 상공업, 장사 발달하고 배 타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이니까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생각하면서 조화랑 균형의 미를 잡으면서 문화의 바탕을 깔고, 그죠? 스파르타가 큰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갔지. 로마 제국, 로마가 성장해서 그 로마 제국 하는데 이 로마 전에 요렇게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시대라는 게 있어. 4세기에서 1세기 알렉산더 제왕이 누구냐? 소플아리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제자야.
소크라테스 제자는 플라톤 맞거든? 그냥 배웠어,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책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 영재 교육을. 그래서 알렉산더가 싹쓸이를 했어, 서양을.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야. 헬레니즘 시대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유럽에 있는 로마를 넘어서 쭉 해갖고 쭉 돌아가고 거의 이집트 있는 데까지 지중해를 전체를 통일을 해가지고 동양으로 넘어가는, 동양은 예루살렘 저쪽 아람 있는 사람들 있는데 터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까지 근처까지 접근을 하니까 저쪽 동양에서 오는 문화랑 서양에서 오는 문화가 합쳐진 게 헬레니즘 문화가 된 거거든. 대제국으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잖아. 대제국을 만든 거야. 이해되세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박살내고, 헬레니즘 문화를 박살내고, 실질적으로 다음 패권을 차지한 게 로마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냐? 아테네였지,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지. 스파르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했지.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고. 이해되세요? 이 알렉산더 때를 헬레니즘이라고 했지. 이때는 왜 두 개가 발전했는데 하나는 세계 시민주의. 왜?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시켰으니까 세계가 한 시민이다. 세계가 같은 시민들이다. 라는 게 이게 스토아 학파라고 하고 학파 이름이 자연적으로 세계의 사람들은 이성의 근거에서 하나의 시민이다. 뭐 근대 사상. 이게 합리주의적이니까 이성이 영향을 미쳤겠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한 시민이라 울렁울렁 하는 거에 반대를 해서 이거는 사회잖아, 세계 전체잖아. 내 개인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왔지.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자유로웠던 개인들의 생각들을 이어준 개인주의 학파도 있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 세계 시민들이 같이 이 스토아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치? 나중에 근대사회에 영향을 주는 세계 시민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헬레니즘 문화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게 이거 이제 로마의 개성이지? 이만큼이지? 맞아요? 로마로 간 거지, 로마. 자, 로마는 이제 이 포에니 전쟁으로 이게 자영농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 자영농이라 그래. 이 농민들이었는데 농민이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포에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힘을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하면 저쪽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 노예들을 다 데리고 오지. 그래서 농민들이 가서 전쟁에 이기면 이긴 포로들을 잡으면 걔를 노예로 배당을 해가지고 노예가 점점 많으면 라티푼디안품이라는 대농장을 만들었어. 전쟁 후에. 그런데 이제 점점점 대농장에서 망한 사람도 생기고 잘된 사람도 생기고 그랬지. 그러다 보면 망한 애들은 뭐라고? 소장론이 되지. 콜로노수제라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재정은 황제야. 황제 정치. 나중에는 이제 황제도 나오기도 시작했지. 자, 로마 봅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도 귀족정의처럼 귀족정이지.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은 황제가 없다는 거야. 귀족정 다음에 이거 막 귀족정 다음에 금권, 참주, 민주 하니까 민주정으로 갔지. 그지? 민주정으로 갔는데 자영농,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여기 자영농들이 나가고 뭐를 했어? 병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가져왔는데 라티푼티움으로 대농장이 되면 요만한 농장하고 더 큰 농장이 있으면 더 큰 농장하고 경쟁하면 여기서 조금만 배춧값 낮추면 이 작은 농장 다 망하지.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 그래서 자영농이 자꾸 망하니까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개혁을 했어. 토지를 분배를 해주고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실패하는 중에 군인 정치가가 등장해가지고 군인들이 힘이 있지.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추격추격 하다가 내가 황제다! 그 제정을 형성시킨 거야. 황제정.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은 뭐야? 황제가 없는 거지. 평민주의를 향상시켰어. 그러니까 참정권, 나 정치 참여할래. 얘네들처럼. 참정권. 정치 참여할래. 투표할래.
그러니까 평민 중에서 대표 관직, 총리 뭐 이런 게 호민관이거든. 그 다음에 12표법이라는 법도 있었어. 성문법은 글자로 써놓은 법이 성문법이고, 불문법은 글자로 안 써있고, 성문법은 이게 헌법이야. 이게 민법이야. 이게 형법이야. 이렇게 써있는 게 성문법인데, 불문법은 그런 게 따로 없고, 재판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가지고 옛날 재판 어떻게 했지? 우리 조약 어떻게 맺었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하는 거고, 불문법은. 그래서 영미법은 불문법이고 성문법은 로마고 로마가 독일법에 영향을 주고 일본법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한테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1번 독일 로마는 성문법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평민들이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줬고 여기에 보면 리큐니우스법에서는 집정관이 뭐라면 이 로마가 엄청 크잖아 그럼 집정관이 하나 저쪽 통치하는 총독처럼 집정관이 평민이 한 명이었었고 그러니까 평민법으로 호르텐시우법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치? 그런데 나중에 이 평민들이 몰락하지 자유민주 육성도 안 되고 황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화되는 거지. 그런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 세계를 경영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이 있어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법률에 따라 산다고 하니까 공평하게 여기지. 그래서 성문법 뭐라고 12표법. 토목, 다리 놓고, 도로 놓고, 로마를 따라가면, 도로를 따라가면 로마. 이른다 그러지?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뭐 검투사들 싸우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건물도 짓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안에서,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했어. 못 살게 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발전을 했어. 그래서, 밀라노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 기독교 공인한다. 이렇게. 313년이 우리나라는 미천왕 동천 해가지고, 밀라노에서 황제가 기독교 공인한다. 했고,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에서 회의를 했는데, 공의회. 아타나시우파 공인. 로마 카톨릭. 로마인을 믿었어, 이제. 이제 아리우스파는 게으르만족이 믿었고, 아타나시우파. 아리우스. 어쨌든, 이 로마 옆에 게르만족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게르만족이 독일 민족이. 그러면 로마는 이탈리아 쪽이고, 독일은 그 위에 있지, 조금. 이탈리아는 여기 축구공처럼 되어 있고, 독일은 프랑스랑 붙어있지?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게,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쿼바디스 도미노 해가지고, 전차 싸우고 배너 같은 거 보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 됐을 거. 이해되세요?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아테네, 그 다음에 뭐라고? 스파르타, 그 다음에 뭐라고? 알렉산더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 성장.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힘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중세라고 해. 기독교의 시대야, 이거. 이때는 뭐라고? 아테네, 스파르타, 요거는 이 고대 중에서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알렉산드라 로마, 그리스 로마 문명이 고대야. 이해됐죠? 자, 여기 단어 다 설명했죠? 자, 다음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된 거야, 중세가 되면, 자, 로마는 있긴 있는데, 로마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면서 그 로마 옆에 게르만 민족이 있다고 했지?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해. 이제 그러면 게르만 민족은 왜 대이동을 하냐면, 저쪽에서 흉노족이 이렇게 동쪽으로 오게 돼. 동쪽으로 오는데 이게 되게 거칠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부족들이 못 살겠으니까 동쪽으로 이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이 흉노족이 침입해가지고 그럼 흉내족은 또 왜 침입했냐? 저쪽에 중국에 강력한 왕족이 생겨갖고 이게 밀려. 그래서 흉노족이 일로 튀면서 이쪽에는 게르만족을 못 살게 굴어.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쪽으로 와. 그럼 또 이쪽으로 오니까 로마 민족하고 섞인 거야. 자, 게르만이 이동해서 서유럽의 중심. 그래서 프랑스 비슷하지? 프랑스, 그지? 로마 카톨릭과 제휴해서, 로마에 이제 뭐 돼 있어?
기독교가 되니까 로마 카톨릭이지. 클로비스라는 왕이 게르만 왕인가 보다. 그지? 프랑크 왕. 이 왕이 개종했어, 종교를 이제, 기독교로. 피핀이 교황령을 바쳐서 고향에 명령 내리라고, 피핀 대제가. 카롤로스 대제는 자기가 서로마 황제의 황제가 됐어. 카롤로스 마르틴은 이슬람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수도도 되고, 기독교의 수도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난리도 아니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럽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그죠? 보면, 자, 그러면 뭐야? 로마에다가 플러스 뭐를 한 거라고? 기독교에 플러스 뭐를 한다고? 게르만족. 게르만족이 뭐?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족이 프랑스, 뭐,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나뉘고, 나중에 세계로 나뉘고 그러는데, 게르만족. 뭐라고? 로마는 있었지.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했지. 거기다가 뭐라고? 게르만족이 이동했다고. 자, 그러면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탈리아 있지, 로마. 저쪽.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다 이동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프랑스, 독일, 여기는 이탈리아, 이렇게 나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응? 자, 그래서 이쪽으로 게르만족이 온 거야.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온 애들이 종교가 없었지.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동쪽으로 들면, 이쪽은 동쪽이지. 이쪽은 서쪽이지. 여기까지 전부 다 여기 헬레니즘이 통일됐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동로마, 여기는 서로마. 이렇게 나뉘었다고, 동서로. 뭐라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다고. 로마가 커진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럼,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지. 나뉘면서 이민족이 또 막 훈족도 쳐들어오고 혼란스럽고 지방의 봉건제도. 그럼 봉건제도는 뭐냐? 그제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 황제. 그런 것처럼 왕이 있으면 왕 밑에 기사들도 있고 기사 밑에 예를 들어서 평민도 있고 농노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돼서 거기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정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잠원처럼 딱 영주가 만들어지면 영주가 있지. 영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왕처럼 돼 있는 귀족, 사실은 이 영주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딱 안정되게 다스렸어.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한테 뺏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군이, 교황들이, 로마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어딨냐?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럽하고 지중해에 있으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로마는 여기 있잖아. 십자군을 조직해, 군대를 조직해서 기독교 군대를 조직해서 여기까지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가서 영주가 죽기도 하고 군인도 몰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황권이 약해진 거야. 십자군 전쟁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봉건사회는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기사들이 있고, 그래서 쌍무는 서로 임무가 있는 계약이라 그래. 쌍무 계약. 서로 임무. 그러면 왕이나 제후는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그럼 제후나 기사는 뭐라고? 충성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쌍무계 계약 관계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왕은 하늘이 줘가지고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도 상관없이. 어쨌든 계약 관계야. 그래서 장어에 보면 큰 영주 성 같은 데 보면 영주와 노예가 있지. 노예가 있고, 농노는 영주에게 무조건 일도 해주고 납부도 하고 이사도 못 가고 재산이야, 재산. 근데 어쨌든 자급자족으로 그 장원 안에서 생산하고 빵도 만들고 해서 영주들이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욕심을 또 가질만 하지. 근데 기독교가 쭉 터졌지. 그러니까 교황이 신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하자. 그러니까 돈 좀 벌라고 영주들이 이쪽으로 쫙 해서 원정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이제 몰락하고 그랬지. 이해됐어요? 중세문화는 그러니까 무슨 문화야? 기독교 문화라고, 기독교. 왜? 로마에서 플러스 이제 기독교가 중심이야. 기독교에다 로마 문화 있지? 거기다 게르만 민족 합친다고 했지, 독일 민족? 이해됐어요?
근데 이 로마 단어가 라틴어야, 라틴어. 로마가 쓴 게. 근데 이때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생겨서 신앙에다가 기독교적인 신앙에다가 플러스 학문 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토머스 아퀴나스 스콜라 또 누구지? 두 명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토스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은 악교풀,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 플라톤 이렇게 단어 외웠는데 악교풀 뭐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신부야, 신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이론을 데려왔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데려왔는데 이거는 이름을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고 토스아에서 이거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된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 플라톤 이론 받아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성은 요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신앙은 이거야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해서 스콜라 철학 만들었어. 교수나 학생이나 이런 자치권을 획득하고 기사문화, 기사들 문화들 유행하고 양식도 바실리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해서 그 로마 교회 있지? 영화에 나오는 거 그런 직각으로 딱 되면서 삐쪽삐쪽한 첨탑 이런 것들 많이 발전을 하고 됐어요? 자, 그래서 봉건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다 그랬지? 봐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붕괴가 된 거야, 과도기로. 왜 그러냐면 십자군 전쟁이 실패를 해서 십자군 전쟁에 가서 그 귀족들 죽고 기삭도도 많이 죽었어. 근데 전쟁이 나면 상업은 발달해. 왜? 장사하려면 먹고 싸워야 되잖아. 그리고 막 노략질하고 그러면 물건에서 이거 팔을게 손대나 하고 막 많이 벌잖아. 그래서 상업도시가 발전하고 영주가 있었던 장원은 다 해체되고 농노들은 다 팔아버리고 해방시키고 왜? 전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열이 냉각되고 교양권도 자꾸 원정시켰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점점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십자군들이 자기 쳐들어오지. 여기에 비잔틴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았고 도시하고 상업은 발달할 밖에 없어. 전쟁 나면 전쟁 무기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자치도시도 만들고 장사하려면 길드도 만들고 장원은 다 해체되고 붕괴돼서 봉건제가 붕괴된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데 옛날에 농대를 했는데 지금은 농사질 농노가 다 전쟁 가서 다 죽었어. 화살바지로. 그러니까 사람 사가지고 땅 빌려줘. 그러니까 땅세만 주면 땅값만 주면 땅 빌려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세금도 이제 돈으로 내라 그러고. 그런데 농민주의는 많이 올라간 거야. 왜? 농민들이 이제 농사질해도 별로 없는 거야. 근데 흑사병이 일어나서 많이 죽고 농민들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황이 십자군 원정 갔다 와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 아비뇽으로 피한 적이 있어. 교황이 힘이 약해져서.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아비뇽으로 갔어. 아비뇽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황인데 여기다 또 교황을 또 세워버렸어. 그럼 교황이 2명으로 돼버리지. 그러면 이쪽은 동로마, 이쪽은 서로마다 이렇게 나뉠 수도 있지.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버렸어. 영국 같은 데는 100년 전쟁, 30년 전인 장민전쟁이 일어나고 가문끼리 싸우는 거야. 붉은 장미 가문, 흰 장미 가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변한 건 뭐냐면 여기에 영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귀족들이. 교황이 뭐라고 원정 가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휩쓸려 갔잖아요. 그 중에서 왕은 안 갔어. 나라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 영주들이 가면서 여기에서 시장 같은 게 발전을 해갖고 자유도시가 많이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장사하면서. 이 자유도에서 돈 버는 시민들이 있어. 시장에 있는 국민이야, 이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 국민들, 부자들. 얘들이 돈을 모아갖고 왕한테 줬어. 그러면서 왕이 군대를 만든 거야. 항상 있는 군대. 그게 상비군이야, 상비군. 왕이 상비군을 만들면서 관리들도 등용하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다 죽어갖고 약해졌지. 그 왕권만 세졌지 나중에. 그래서 태양왕 루이 13세부터 해가지고 왕들이 세진 거야. 왕들이 세지니까 이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 귀족, 그 다음에 종교하는 성직자, 귀족들, 기사들, 성직자들, 그 다음에 얘네들 돈 됐다고 시민들, 이렇게 해서 이게 3부회라고 그래. 의회를 조절하고 의회를 만든 거야. 의회를. 그래서 신문제 의회를 만들고 국왕과 시민들이, 시장에 있는 부자들이 제휴를 해갖고 돈 대줘서 국왕한테, 왜? 귀족들 다한테 시달리느니 한 명한테 시달리는 게 낫지. 상인들은.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왕이 자꾸 돈 뺏어가려고 그러면, 야, 이거 종이 보고 여기 써있는 대로 좀 걷어. 이렇게 대헌장, 마그나타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런 거거든? 응? 자, 어쨌든, 자, 동유럽, 대동자에다가 농노제 강화되고, 교황이 뭐라고? 점점 약해졌다고. 그래서 교황이 카노사에서, 카노사, 이 발전할 때는 카노사에서 왕이 굴욕된 거야, 왕이. 그때는. 카노사에서 왕을 찍어 누르는 거. 왕도 왕을 임명해. 제후들도 임명하고. 그런데 아비뇽으로 쫓겨가면서는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신성로마 황제, 오토 1세, 황제, 신성로마니까 교황을 겸한 황제가 생겨버리지?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은 교황이 있는데, 한쪽은 황제가 교황을 겸해버리고, 막 그런 건다고. 동서로마로 딸리면서.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봐봐. 전쟁이 나면 뭐라고? 자치도시도 발달하고, 장사하는 길드도 발견하겠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지중해 무역으로 막 배 타고 하면서 애들은 걸어서 막 중장 보면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럼 그거 순송하면서 돈 받고 먹이면서 돈 받고 그죠? 상인들이 발전하겠죠? 그 발전한 상인 길드가 한자동맹이에요. 그러면 내륙의 무역권도 막 많이 발전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랬지 동로마하고 서로마라고 이렇게 깔려졌다고 이게 원래 로마가 있었던 데 서로마고 이 동로마가 이쪽에 왜 에르살람이 있으니까 여기가 막 사람들이 유입되고 막 사람들 오고 전쟁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하겠지. 거기가 나중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동방의 전제군주로 여기 완전한 황제가 생기는 거고 중앙집권 군관제가 생기고 국가가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지키는 게 둔전병제야. 둔전이 뭐냐면 밭을 가르면서 저기 쳐들어오면 거기서 싸우는 게 농민하고 병사가 일치된 게 둔전병제. 이게 조조가 많이 썼던 거야. 자, 종교는 그리스 정교, 슬라브 민족에 접수하고 이 그리스 정교가 나중에 러시아로 가갖고 러시아 종교가 돼. 러시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있는 교황하고 서로마 황제 교황하고 동로마 황제에 있는 교황하고 또 이 기독교가 가가지고 저기 영국으로 가면 영국 국교화가 돼가지고 영국 국왕이 교황을 겸해 그쪽 지역에 근데 이 또 기독교가 쭉 가서 어디까지 간다고? 저기 러시아까지 가면 그리스 정교라고 해. 이해됐어요? 그게 슬라브 민족이야. 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동쪽 지방으로 전파됐지. 로마 대법전도 전파됐지. 성소피아 성당도 만들게 되고. 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다 여기 이게 서유럽 고전 문화가 보존하게 되고 다 전파된다고. 그런 다음에 서유럽 세계의 방파제 여기 서유럽이 있는데 여기는 안정되게 발전하고 여기에 동방에 있는 거친 부족이 못 쳐들어오게 방파제 역할을 한 거고 러시아 등 슬라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야. 됐죠? 자 보시면 중세 문화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를 하면 이쪽은 동로마지 이쪽은 서로마지 비잔틴이지 이만큼이 비잔틴이야 여기는 이슬람이야 요 위에 파란색 보이는데 러시아고 이해되세요? 자 서유럽은 봉건제도였죠. 봉건제도 영주가 있는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장원에서 봉건에서 영주들이 농업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카톨릭의 왕이 교황하고 왕들하고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교황이 이 왕 말고 나머지 귀족들을 부축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야 십장으로 원정 가자 이렇게 갔지. 그럼 여기까지만 가야 되지, 그지? 이슬람까지 가야 되는데 요쪽 쳐들어가면서 요 출쇼초소 싸우고 막 공멸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비잔티는 동로마는 강력한 전제군주 왕이 있었다고. 왜? 이 칼리프처럼 이슬람도 이슬람의 황제를 칼리프라 그래. 중앙집권이야. 황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황제랑 맞서려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강력한 황제가 있으니까 전제주까지 되지. 그래서 중앙집권제야. 중앙집권제. 얘는 지방국권이고. 얘도 비잔틴도 얘하고 사이에서 무역하지. 얘도 여기 있는 애하고 저쪽에 있는 애하고 무역하지. 그래서 중개무역이야. 중간에서 양쪽을. 여기는 뭐라고 됐어? 그리스 정교가 나중에 러시아까지 갔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칼리프는 이슬람교지. 그러면 이슬람교는 뭐냐? 이슬람교는 예수처럼 또 있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지라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이슬람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코란에 담아가지고, 성경처럼 코란 있고, 여기도 성경 있고.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달하고 하는 건데, 어차피 종교가 다르잖아, 그지? 됐죠? 자, 중세는 신의 학문이라고 했지? 토마스 아퀴나스 아까 했지? 그지?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또 뭐라고? 아그프리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 교부가 신부요. 교부의 철학, 신부의 철학.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젤스무스, 교권이 이성보다 유리고, 이거는, 안젤무스는, 이게 뭐라고? 교황권. 그치? 종교가 우선이라 그랬지? 근데, 올리엄 오컴은 완전히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앙은 두고 이상에 대한 학문으로 또 발전을 하지, 중사가 끝나면. 이해했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한 페이지 정리하면. 그 다음에 르네상스 할 거니까.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뭐야? 아테네. 그 다음에 뭐야? 아테네고. 그 다음에 뭐야? 도시국 스파르타. 다시 한번 봐. 제일 처음에 뭐야? 아테네. 그 다음에 뭐라고? 스파르타. 3번은 뭐야? 이게 그리스야, 이게, 만큼이. 그리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헬레니즘? 알렉산더?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로마? 그치? 그런 다음에 로마가 뭐라고? 이렇게 공화정이 약해지고 황제가 생기지? 응? 평민권이 강해졌다가 나중에는 황제권, 군인정치로 황제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뭐가 커졌어? 요 시민들은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를 키우지. 이해되세요? 그 기독교가 커져가고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얘네들은 군인이나 황제도 있지만 여기에 그 대농장을 만들어놨더니 뭐가 되겠어? 영주가 되겠지. 영주, 봉건 영주 주종관계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로마에다가 뭐라고? 게르만 문화가 합쳐지지. 그러니까 세 개지. 기독교, 게르만 문화, 여기는 뭐라고? 로마에서 이루어는 영주들. 봉건 영주들.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 뭐라고? 이 게르만 문화가 뭐라고? 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뭐가 생겨? 교황이 생기지, 교황. 자, 그러니까 교황은 봐봐. 교황권은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약했다가 점점 커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몰락하게 된다고. 그치? 그런데, 자, 영주들은 처음에 이때는 힘이 셌지. 그러다가 교황권이 있을 때는 약해졌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세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카노사의 굴욕. 얘가 카노사의 굴욕. 왕이 굴욕당한 거. 요게 꺾이는 게 아비뇽 유수. 그래서 황제가 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요게 이게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 교회 대분열로 돼서. 근데 여기는 이 서로마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 서로마는 이쪽은 그냥 교황 이탈리아 하나 하면 되는데 이쪽은 동로마 제국에서 아비뇽 유수했던 교황을 없애고 나중에 이게 황제가 교황까지 같이 겸해버리지. 그래서 신성 제국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서롬하고 이거는 동로마고 여기는 뭐라고? 비잔틴 제국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이슬람 세력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유럽, 비잔틴, 이슬람, 서로마, 동로마, 이슬람, 서유럽, 비잔틴, 이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알겠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해가지고 중서유럽, 중세까지 다음에 이렇게 또 하고 일단 쉬운 건데 이 흑사병은 왜 생기는지 알아? 쥐가 병균을 옮겨갖고 뭐 엄청나게 뭐 30%인가가 죽었대 있고요. 왜 많이 죽었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병원균 전파가 돼가지고 더 많이 죽었대.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하나하나 보더라도 전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됐죠? 수고하셨습니다.